최근에 다양한 기사들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들을 사용했을 때 인생이 어떻게 급격하게 나락으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약의 종류들입니다. 아는 마약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마약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약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다양하다 보니까 분류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표에서는 크게 6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나코틱스는 마취제, 디프레센트는 억제제, 스티뮬렌트는 흥분제, 에네스테틱은 마취제, 할루시노제는 환각제, 캐너비스는 대마,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X축과 Y축을 보시면 X축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와 치사량 수준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축은 의존도입니다. 위로 갈수록 더 쉽게 중독이 되고 더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마약들이 가장 센 마약들이고 왼쪽 아래에 있는 마약들이 가장 약한 마약이겠죠. 가장 약한 마약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명성이 가장 낮은 왼쪽에 파란색으로 LSD와 환각버섯, 실로시빈이 있습니다. LSD는 유명인들이 많이 쓰는 마약이고요. 특히 예술적인 영감을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본인 책에 LSD를 하면서 기존에 해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하고, 또 비틀즈 멤버들도 LSD를 하면서 예술적인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LSD와 실로시빈이 이렇게 묶여있는 이유는 둘 다 환각제로 결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말로 들어서는 되게 몸에 나쁠 것 같은데 자연에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보니까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마약에 비해서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고 하고요. 다만 가장 강력한 환각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환각이라는 것은 현실과 환상을 구분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창문에서 떨어진다든지 차가 오는 도로로 뛰어드는 등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LSD 사용자가 보는 세상의 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술인들이 창의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시각 자극을 너무 건드려서 위험할 수 있다는 썰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뇌에 영구적인 그런 변화들이 올 수 있다는 썰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종류의 환각제들은 2명 이상이 사용해서 최소한 1명이 환각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만 투여했다고 합니다. 중독성과 치명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환각이 주는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1급 마약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캐너비스, 마리화나 대마라고 하죠. 많은 연예인들이 대마를 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대중들한테도 가장 알려진 마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대마는 사람마다 조금씩, 그리고 종류별로 조금 기능이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몽롱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좀 만사가 귀찮아지고 게을러지게 만드는 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약 중에서 가장 인식, 그러니까 호불호라고 하면 안 되죠. 찬반이 갈리는 그런 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가 합법인 지역에서는 이제 대마를 술 정도로 보거나 술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도 중독성도 보시면은 이제 알코올보다 낮고 또 치명량도 더 낮기 때문에 이제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대마가 합법이었습니다. WHO에서도 대마는 더 이상 마약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국가별로 기준은 다르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금지죠. 일단 대마가 건강을 엄청 해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약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높여주는 그 입문용, 입구로 들어가는 마약이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허들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에네스테틱은 마취제입니다. 니트로 옥사이드라고 말하는 건 이제 소위 말하는 웃음가스라는 것이고요. 해피벌룬이라고도 하는데, 가스를 흡입하면은 자극과 통증에 둔해져서 어린이 치과 같은 데서 시술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이제 케타민은 이 분류에서는 마취제로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환각 기능도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복용하면은 그게 환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소량 사용하면은 중추신경계에 진정작용을 일으켜서 몽롱하거나 잠이 올 수도 있고, 많이 복용하면은 시각적인 환각과 비현실적인 감각을 준다고 합니다. 또 케타민은 무색무취에 경구, 비경구 둘 다 사용이 가능해가지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버닝썬이나
여러 클럽에서 나타난 성 관련 범죄에 사용되었던 마약이 이 케타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까만색 디프레산트는 억제제입니다. 이제 억제제라는 거는 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자극이나 어떤 신경의 흥분 같은 것들을 이제 억제시켜주는 거고요. 안정제 계열의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알코올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코올을 마시면은 막 텐션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알코올은 그 정반대인 억제제라는 거,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둔해지게 만드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알코올 말고도 펜토바르비탈, 스위스에서 안락사 할 때 쓴다는 마약이죠. 그리고 로힘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술을 아예 안 마시지는 않고 조금씩 마실 때만 마시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저런 마약들이랑 같이 위치한 거를 보면은 최대한 안 마시는 편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스티뮬렌트, 각성제입니다. 이제 각성제는 억제제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뇌의 다양한 영역에 자극이나 신경의 흥분을 증가시켜주는 물질입니다. 담배와 커피가 주는 각성의 효과는 워낙 유명하니까 니코틴과 카페인은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코카인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 핫한 넷플릭스 수리남에서 전요한이 팔려고 했다가 실패당하죠. 그 마약이 이 코카인입니다. 이제 극중 전요한이 코카인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하면서 엄청 칭송하면서 떼돈을 벌려고 했는데요. 이 코카인은 부자들이 많이 하는 마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부자들이 애용하는 이유는 몸의 텐션을 높이는 마약 중에서 부작용이 그나마 느리기 때문이고요. 펜타닌이나 헤로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하면은 바로 페인이 돼버리지만, 코카인은 앞에 말한 거에 비해서 조금 치명성이라든지 중독성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중독성이랑 치명성이 낮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카인은 기본적으로 쾌감을 되게 증가시키고 집중력과 창의성을 솟아나게 하지만, 계속 복용을 하면은 사람이 폭력적이게 되고 피부에 벌레 같은 게 기어다니는 어떤 환촉,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약으로 이제 분류되기 이전에 그 1929년에는 코카콜라에서도 코카인이 함유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코카콜라의 코카가 그 코카나무의 잎을 뜻한다고 하고요. 이제 마약으로 금지된 이후에는 좀 미묘한 맛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코카인 대신에 카페인을 많이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시판되고 있는 코카콜라에서도 그 코카인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소량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나코스틱스는 마취제, 진통제 계열의 마약이고요. 이제 이쪽은 시작하는 순간 인생은 그냥 난이도 급상승,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이제 헤로인과 몰핀 이렇게 있는데요. 둘 다 양귀비 관련 마약이라서 효과는 비슷합니다. 헤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로 제조한 바이엘사가 모든 약 중에 영웅이다, 효과가 너무 좋다, 히어로란 뜻으로 이제 헤로인이라고 붙이자라고 했는데, 사실 마약 중에서도 가장 치명성, 중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점점 더 되게 의존을 하게 되다가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위험한 약입니다. 그 히로인이라는, 그러니까 히어로라는 말이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헤로인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은 효과가 너무 강렬해서 우리 뇌는 완전히 고장이 나버린다고 합니다. 특히 엔돌핀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분비샘, 그 다음에 수용체, 이런 것들을 다 고장내버리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이제 엔돌핀을 생성할 수도 수용도 못하는 그런 몸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몸이 됩니다. 그 미국 드라마 넷플릭스에 있는 그 브레이킹 배드에서도 그 주인공인 윌터가 파트너인 제시가 이제 메스암페타민 자기들이 만들어서 파는 약을 먹어도 그냥 무덤덤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제 헤로인을 하는 거를 보고 엄청 막 집 찾아가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웬만큼은 헤로인 계열에는 손을 잘 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펜타닐이라고 해서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한 마약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미국 10대 사망률 1위가 이 펜타닐이라고 하고, 또 2021년에만 7만 명이 펜타닐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7만 명이면은
이게 엄청 많은 숫자인데 2mg의 극소량으로도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일명 죽음의 마약이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거를 사용한 래퍼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 마약은 종류도 다양하고 효과도 다르다. 둘째, 모든 마약을 하면 안 되지만 특히 히로인, 펜타닐, 코카인 셋 중에 하나라도 하면 인생은 다시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약을 하면은 왜 인생이 급속도로 나락을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도파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도파민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하거나 삶의 의욕을 느끼게 해주는 천연 호르몬인데요. 요즘 모 연예인이 사용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필로뽕, 히로뽕이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 뇌의 도파민을 최대한으로 활성화시켜주는 마약입니다. 근데 이런 도파민들을 여러분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다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원하는 대학에 정말 오랫동안 공부해서 합격을 했을 때, 아니면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그런 상대에게 계속해서 고백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승낙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등등 이렇게 일상의 크고 작은 행복한 그런 경험들 속에서 도파민이 조금씩 분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도파민을 뿜어내는 경험들을 추구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우선 목표가 되는 것이죠.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뭐 돈, 술, 사회적인 성공, 명예, 그리고 뭐 좋은 직장, 대인관계, 그 다음에 뭐 친구, 그리고 코인, 도박, 뭐 자위, 성관계 등등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도박은 일반적이진 않죠. 하여간 그러한 다양한 가치관들이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 일상적인 행복보다 수십 배, 수천 배의 어떤 강력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해버리면은 다른 존재들이 다 부질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인생의 최고 가치, 최고의 목표가 바로 마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면은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해도,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해도, 맛있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해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는 마치 60살 먹은 할아버지가 더 이상 장난감 가게를 갈 때 설레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릴 때는 이제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르 웃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매일이 즐거운 이유는 매일이 새로운 자극이고, 그것 때문에 뇌 속에서는 조금씩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어릴 때니까 도파민의 분비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이제 노화가 시작되면은 이제 세포가 늙어가는 것처럼 이제 도파민 분비도 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흥미와 재미를 조금씩 잃어가게 되는데 60대 할아버지들은 그 60년 동안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장난감 가게에 설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마약을 통해서 한 번에 1000 정도의 쾌감을 맛본 사람들한테는 5나 10 정도의 그 쾌락은 굳이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마약을 하면은 인생이 그대로 망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항상성이란 것은 어떤 물질이 나오게 되면은 그 반대로 작용해서 그 몸의 물질을 줄이고, 반대로 어떤 물질이 몸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그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좀 어떠한 항상성, 항상 비슷하게 일정하게 어떤 물질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약을 통해서 도파민을 한 번에 쑥 내버리면 이 항상성의 프로세스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죠. 도파민을 스스로 분비하지도 않고 도파민 수용체도 줄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을 생성해낼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마약을 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공짜는 없듯이 마약을 통해서 얻은 쾌락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사실 마약 중독자들의 인터뷰 같은 거를 보면은 마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사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고통이 시작되는 순간은 마약을 끊으려고 할 때, 그때 고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 따르면 마약을 하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똥이 마려운데 그것을 몇 주, 몇 달째 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할 정도로 많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약의 종류와 마약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음대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